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구정설 잘 보내십니까? 네, 이렇게 잘 보내는 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또 이렇게 하루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이격도를 했죠. 이격도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 사이 이격에 대해서 너무, 새로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 한 번 더, 이격을 한번 되짚어 보고, 또 이격에 대해서 진정한 이격을 한번 보자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격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격이 뭐냐? 이제 이격도가 저번에 이제 지난주 했는데 한 번 더 뒤집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격도가 뭐냐? 이격도는 주가와 이평의 차이를 이격도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격도인데요. 예, 우리가 그 사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격도 하면서 그 이격도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격도는 주가와 이평의 관계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주가가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주가의 움직임을 이걸 전문적으로 이제 캔들이라고 하죠. 캔들이죠. 캔들이 양운이다, 음운이다 할 때 이게 이제 주가의 움직임. 그러니까 하루의 일교차의 움직임을 일봉이라고 하고, 주봉의 움직임을 주봉이라고, 월봉의 움직임을 월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가 자체의 움직임은 주가의 이제 색깔로 나눠지는 거죠. 색깔. 이게 뭡니까? 색깔로 이 봉 자체가, 이런 봉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이걸 캔들로 차거든. 이제 일본식 차트라고 하는데,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는 습관을 들이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바 차트를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바 차트를 보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 바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같은 양운이라도 강성의 양운이냐, 음성의 양운이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봉, 예를 들어서 이제 캔들이 이 캔들, 이제 보통 이 양운이죠. 근데 이제 바 차트로 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시작이고,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이게 이제 저가, 고가, 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같은 양운입니다. 크기. 딱 같죠? 같은 양운인데, 이 캔들 차트로 봐가지고는 캔들 차트가 강한 거예요. 실제로 이게 1번이 강합니까? 2번이 강합니까? 1번이 강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종가단 말이에요. 종가. 이런 건 강하단 말이에요. 이런 양운이지만 강해요, 약해요? 약한 거죠.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 차트를 여러분께서 보는 습관을 자꾸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바 차트 보는 습관을 굉장히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자체, 그날 당일에 있었던 것을 일봉이라고 하고요. 일봉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동평균을 갖고 이제 매매하는 거나, 이동평균은 여러분 추세라든지 하는데, 이동평균은 물론 그 자체 이동평균에 성질성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주가와 뭐가 움직입니까? 이평과의 관계죠. 이평과의 관계인데, 이 주가가 이평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제 가장 이게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평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오늘 캔들 차트가 어떻게 계속 이평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겠죠. 그러면 이제 이 주가가, 우리가 주가가 이랬으면 주가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격도를 볼 때, 이격도는 5일, 10일, 20일, 보통 30일, 40일 보는데, 5일 이평, 10일 이평, 20일 이평, 보통 이 세 이격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격도는. 여러분 이제 이격도의 이제 그 다음 이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이격도를 한번 볼게요. 이격도 보면, 이격도를 그 사이 이제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이격도가 여기 보시면 이제 100, 이게 쭉 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시면 이격도가 95의 매수, 그 다음에 105의 과열이다. 이런 이야기 나는데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거 보고 105인 거, 110인 거를 어떻게 알아요? 안 맞는 거죠, 이격이. 그래서 이격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기존에 이제 우리 보통 그 일반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이격이 과열이니까 문제, 그거는 그러니까 이평과의 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배웠던 이격은 어떤 이격을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한번 보면 뭡니까?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주가가 조정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격이 아니고 주가 뭡니까? 이평 자체의 갭을 말하는 거죠. 갭. 이격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가와
뭡니까? 이평의 관계를 그걸 이격이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이격을 볼 것인가는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고 여러분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얼마쯤 내가 중기적인 매매를 할 것인가 단기적인 매매를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 틀리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내가 주가와 어떻게 5일 이평하면 요건 단기적인 매매겠죠. 단기적인 매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10일 이평과 주가의 관계 요거는 중기적인 매매가 되겠죠. 중기적인 매매. 그 다음에 뭡니까? 주가와 20일 이평과의 관계는 어떻게 장기적인 매매, 물론 초장기적인 매매 됩니다. 보통 이격을 쓸 때 이평은 어떻게 5일, 10일, 20일 이평만 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사이 이격은 아닌 그 이격을 이평 자체는 이격이란 것은 주가와 어디? 주가와 캔들 차트의 관계가 이격이다. 이걸 일단 머리에 두셔야 된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격을 할 때는 그 전에 여러분이 수익률을 배우다 이평을 배울 때 그 이평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머리에 넣어놓고 이격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5일 이평이 상승하는 전제 조건이 크게 3개가 있죠. 5일 이평이 상승하는 전제 조건이. 자 5일 이평이 상승하는 전제 조건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이평이 상승 5일 이평도 그렇지만 10일 이평도 그렇고 20일 이평도 그렇고 모든 이평의 상승의 전제 조건이 몇 종류가 있느냐면 3종류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자, 5일 이평 있으면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오늘 주가가 5일 전 주가보다 높을 거. 결론은 뭡니까? 5일에 어떻게 신고가를 갱신할 것이죠. 5일에 신고가 갱신이죠. 갱신. 5일의 신고가 갱신이 5일 이평의 상승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죠. 그죠? 그런데 신고가면서 어떻게? 신고가 볼 것 없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요거는 뭡니까? 신고가니까 뭡니까? 결론은. 요거는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거. 캔들 차트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캔들 차트가 이런 경우죠. 캔들 차트가 지금 5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5일 이평이죠. 그럼 오늘 신고가단 말이에요. 어쨌든 종가가. 신고가면 5일 이평이 상승하는 거죠. 그럼 6개 한번 볼까요? 이거 개념을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5일 이평이면 요거 생기면서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고가가 일단 나야 5일 이평. 그러면 결론은 10일 이평은 뭡니까? 10일 이평은. 10일 이평은 오늘 캔들이 어떻게? 캔들이 첫째 어떻게? 10일에 제일 어떻게? 고가가 나야 되는 거죠. 10일에 고가가. 10일에 고가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20일 이평은 첫째는 뭡니까? 20일에 제일 고가가 나면 볼 것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5일평, 10일의 고가. 처음에는 5일에, 자, 5일평 갖고 가겠습니다. 5일의 신고가가 나야 된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걸? 없어지는 주가가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주가가. 5일의 신저가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5일에 서냐, 5일에. 신저가가.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1, 2, 3, 4, 5일, 제일 6일이죠. 어제 없어지는 게 제일 낫죠, 지금. 이러면 5일 이평이 또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와 신저가죠.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제일 좋은 게. 이 세 번째인데 생기는 거는 신고가고 없어지는 거는 신저가일 때. 이럴 때는 주가를 보통 어떻게 추격 매수하러 갑니다. 추격 매수. 추격 매수하러. 추격 매수하러 갑니다. 자, 힘듭니까? 설명 한번 더 해드릴까요?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 당시로는 찾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그 당시로는. 특히 이제 5일 신고가, 2일 신저가. 결론은 뭡니까? 5일, 주가가 5일에 신고가 날 때 주식을 사면 돈 먹을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높은 거죠. 자, 5일 이평 상승 안 하고 주가 뜹니까?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그런데 5일 이평이 뜨거도 영양가 있는 게 있고 영양가 없는 게 있단 말이야. 영양가 있고 없는 게. 5일 이평이 뜨는데 영양가 있고 없고 그때 보는 게 뭐냐면 이격인데 이 이격을 이 딱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출에만 이격이 뭐 볼래요, 여러분? 이런 전산을 갖고 개인들을 능욕하는 있는데 자 이때 이제 뭡니까? 5일 이격을 쓰는 거예요. 5일 이격을. 자 5일 이격을 이렇게 씁니다. 쓰면서 이때 5일 이평이 이때 뭐습니까? 이거 이제 자, 이 뭐 봐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5일 이평이 상승하더라도 영양가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
이격도가 어디요? 100 넘어설 때 그때가 뭐고? 영양가 있는 겐들이다. 이런 거. 자, 그러면 내가 한번 보자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자, 100 넘을 때 겐들이 영양가 있는 겐들이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100 넘을 때 영양가 있는 겐들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겐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100 넘을 때 영양가가 있다 없다. 100 넘을 때. 100 넘을 때. 결론은 우리가 음봉 양봉만 보고 하니까 그런데 100 넘을 때 어떻게 100 넘을 때 어디 영양가가 있더라 없더라. 같은 OED평이 상승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100 넘을 때 영양가가 있더라. 이게 이격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내가 주가가 영양가가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렇죠. 그러니까 512평 상승할 때 그러면 영양가가 이때도 어떻게 이때 영양가 있는 게 아니고 요때가 더 이게 왜? 요거 먹고 기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 영양가 있고 여기 영양가 있고 여기는 어떻게 512평 아래인데 이미 어떻게 영양가가 있다는 거죠. 왜? 512평 아래인데도 이미 치고 올라온다. 100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캔들 차트가 100이 올라올 때 캔들 차트는 앞으로 512평을 어떻게 상승을 시킨다 안 시킨다. 상승을 시키는 캔들 차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격이란 건 뭡니까? 이격이란 것은 이격이란 캔들 차트와 이평녀의 관계가 결론은 뭡니까?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나 신년부터 욕 안 하려고 했는데 나 교양 지키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집 사람들한테 반 죽었다 나. 우리 집 사람이 띠띠 방송할 때 3번 이상 나오면 안 되는데 교양을 지켜라. 나 교양 지키려고 했는데 또 교양에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하네. 44회는 한 반 정도가 띠예요. 띠예요? 예, 44회. 그래서 우리 집 사람들이 오늘 반 죽었어요 나는. 오늘 집에 오왕덕을 벌써야 됩니다. 1월 2일날 방송 아주 교양이 있으시던데. 교양? 예. 그렇죠. 그건 신정이니까. 자,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512평이 이렇게 있습니다. 매직 좀 바꿔주세요. 512평이 이렇게 있으면 이 주가를 상대로 캔들 차트가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시면 자 512평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캔들 차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캔들 차트가. 캔들 차트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캔들 차트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캔들 차트를 이 부분이 실제로 지나고 나면 이 부분이 매수 타이밍인 걸 아시죠? 근데 그 당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당시 아십니까, 사장님? 이 당시 힘든단 말이에요, 이 당시가. 그러면 이때 이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밑에서 올라오면은 여기가 매수 타임이겠죠. 그 대신 녀석들이 지지지지 하면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주가가, 결론은 이격하고 이평하고 뭐를 다이브존스 겪을 때 결론은 그러니까 이평이 떨어지면서 캔들이 올라오면서 이격이 밑에서 올라올 때 그 시점이 뭐란 말이에요? 매수 타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격을 내가 어떤 이격을 쓸 것인가? 5일평 이격을 쓸 것인가? 21평 쓸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기 매매를 하겠다. 5일평 이격만 쓰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거 뭡니까? 보수적인 105 가까이에서는 항시 상투 모양을 보인다. 105 잘하는가요? 105 잘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 대신 이 105란 말은 뭡니까? 자, 여기서 이격이 이제 100이란 말이 있죠. 이격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00입니다. 100. 100이 제일 중요해요. 100이. 이격이 100이 있다. 이격이 100이 있다는 것은 자, 512평 이격, 512평입니다. 512평 100 이격이란 것은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캔들 차트가 512평에 걸려 있다는 거죠.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을 보고 자, 이때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여기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러워. 이 평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이 평 아래. 그런데 이격은 100 넘어요. 100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격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동평균은 종가 끝나야 할 수가 있죠. 이동평균은. 이격은 아니에요. 장중이 움직여버려요.
장중에 움직여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아침에 이날 못 사더라도 아침 시작에 개업 상승 빵 했다. 이미 이격이 100 관통 딱, 이날 이미 이격이 어떻게 해요? 5일 이평에, 그러니까 이격이 5일 전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전체 볼륨도 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5일 이평 아래서도 이격이 100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100 올라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아래일 때 5일 이평 아래인데 100을 관통한다. 여기도 보면 관통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5일 이평, 결론은 뭡니까? 여기서 투매가 나왔다는 거죠. 이격이 캔들 차트와 주가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결론은 뭡니까? 이격을 보는 이유가 뭐지 습니까? 이평은 후행성이라 가지고 다 지나고 나가 끝이 나는데 이격은 아니에요. 동행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날 못 사더라도 그 이튿날 이미 여기 보면 100 위에 올라가 있죠. 이러면 추격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매수. 그러니까 이격이라는 게, 이격은요, 이평과의 관계가 아니고 캔들과 이평과의 관계가 이격이다. 제가 지난주 방송이 이건데, 정말 방송 이해를 못 하겠대요. 환장할 일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격이 지금 100이라도, 같은 100이라도 밑에 이탈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방, 이 이격 100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00이. 결론은 영선 관통할 때가 이격이다. 두 번째 뭡니까? 이격에서 밑으로 갔다. 그러면 이격이 100 밑으로 갔다는 말은 뭡니까? 100 밑으로 갔다. 투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요? 이격 이때 뭡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떻게 해요? 오실레이트 막대 거리량을 꼭 보십시오. 막대 거리. 이때 막대 거리량 보는 거예요. 이때 막대 거리량을 보고 막대 거리량이 크면 클수록 이격이 영성 관통할 때 추격 어떻게 해요? 매수. 그러니까 주식 상담할 때 거래가 바닥에 터졌으니까 주식 사라 보면 어떻게 해요? 증권에서 한 번도 다닌 수가 없는 거 회계사 공부 몇 년 하다 떨어진 증권 가니까 여러분 사기친 결론은 뭡니까? 이격이 100 거래가 터지더라도 이격이 100을 넘었을 때 이 거래가 인정되는 거지 거래가 아무리 터져도 이격이 100을 넘어가지 않으면 이 거래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그러니까 결론은 거래가 어디서 터져야 된다고 어디서? 결론은 뭡니까? 이격과 괴리율이 가지고 그거를 괴리율이 한국말로 뭡니까? 갭입니다. 갭. 괴리율이 원래 이게 중국말이에요. 중국말. 일본말이고. 원래 이평과의 차이를 이걸 괴리율이라 벌어졌다. 괴리 생겼다 하잖아요. 이격하고 괴리란 말이 틀리는 거예요. 이격이라는 것은 이평과의 이 주가의 차이를 이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게 뭡니까? 이게 투매가 나왔다는 거죠. 투매 나온 후에 어디를 뚫을 때 영서 100을 뚫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공정 매수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동평균은 후행성이지만요. 이격은 동행성이라고 그때그때 바라바라 움직입니다. 자 한번 몇 종목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여러분 나오는 시중의 이격표입니다. 이거 뭘 보고 사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증권사 전산이란 회사인데 무슨 이격을 보고 사야 됩니까? 물론 합성 이격 봐야 되는데 무슨 이격을 보고 사야 되느냐고. 전산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종합주가지수 이격을 한번 봅니다. 자 102억이란 말이에요. 102. 자 102억입니다. 100억과 과열이에요. 자 90이 저점입니다. 자, 90, 보통 95 이렇게 저점을 써요. 뭐 95 쓰는 게 이래 씁니다. 보통 95 이하 쓰면 거의 바닥이라 하거든요. 자, 95 한번 이렇게 볼게요. 90 보는 때도 있고 95. 자, 이렇습니다. 지나고 나면 자, 한번 보세요. 단점이 뭡니까? 단점이 이격 자체가 주가가 계속 변곡점이 그때 이걸 뭐라고 하면 페넌트형으로 상승할 때 속임수가 계속 나와버립니다. 속임수가 계속 그때 뭐 봐야 됩니까? 이때 속임수가 5일이병 계속 속임수가 나. 기본적으로 이격을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중심 이격을 봐야 돼. 그 중심 이격을 가장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MACD입니다. MACD 시그널을 꼭 한번 보셔야 된다.
시그널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죠. MACD 시그널을 꼭 봐요.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MACD 시그널만 보셔야 돼요. MACD 시그널을. MACD 시그널을 꼭 보시면 여러분께서 굉장히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자리 돌아가죠. 돌아가요, 안 가요? 돌아가는 자리에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는 치수에 100관통하면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100관통하면. 돌아가는 자리에서 여기 100관통하죠. 여기 100이죠. 자, 이번에 놀아야 돼요, 안 놀아야 돼요? 이번에 놀아야 돼요, 안 놀아야 돼요? 이거 100이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번에 이게 이제 이 선이 돌아가는 선에서 100관통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몇 수를 놀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시면 시그널이 이런 모양이단 말이에요. 응? 삭제할게요. 그 하여튼 요것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순하게 이걸 갖고 95다, 100이다. 이거 시중에 나오는 책이 틀린다. 결론은 뭡니까? 실제로 100마 보면서 어떻게 이평의 관계를 봐줘야 된다. 이평의 단점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평의 캔들 차트가 우리가 보통 주가가 상승할 때 주가가 이평이 이렇게 있으면 주가가 어떻게 이평을 관통할 때 안 삽니까? 이렇게 관통할 때. 이 관통할 때 살 때 이격이 과연 어떻게 해요? 이격이 상승하는 이격이냐 하락하는 이격이냐 이게 관념 아닙니까? 이게 이격입니다. 이격. 아시겠어요? 이해 좀 하시겠어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뭐 미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상승 그러니까 저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자 지금 이게 5일을 쓰니까 이평 5일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저는 지난 그 강의를 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복습. 자 여기 봅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영선 1위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잡습니다. 자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특이하죠. 이런 부분이 최고 하이라이트죠. 이런 부분이 512평보다 높으면서 512평 아래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512평 뚫는 것보다 저점에 삽니까 안 삽니까? 이미 양선 날 때 이 주식은 이격이 어떻게 100을 관통해야 안 해요? 관통하죠. 왜? 이격이 90에서 95에서 매수하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격이 바닥에서 올라오면 97, 8에도 이미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자리 보십시오. 도저히 못 살 자리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게 뭡니까? 장각형의 잉태형 이미 100 이미 관통한단 말이야. 자, 가장 하이라이트가 입니다. 이게 뭡니까? 눌림목이죠. 쏘김형이란 말이야. 캔들 차트가 이 쏘김형일 때 이 캔들 차트가 쏘김형인지 아닌지를 가장 구별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격이 100 위에 있는 거는 뭡니까? 쏘김형이 쏘김형 아니에요. 쏘김형이죠. 100 위에 있는 거는 뭡니까? 이게 실제로 의문이지만 의문입니까? 양문입니까? 양문인 거예요. 양문인 거예요. 이게 이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격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격이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여기에 어떻게 해요? 주가가 캔들 차트에 이제 이평이 걸렸을 때 이 애매한 부분에서 이격을 갖고 이격에서 결론은 뭡니까? 0선, 100선 아래에서 관통하는 이런 모양일 때 여기서는 어떻게 추격 매수 들어가지만 지지지지 하면 여기서는 손대면 안 된다.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100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100이 중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격을 쓸 때 내가 몇 이격을 쓸 것이냐, 이제 이격을 쓸 것이냐 중요하죠. 내가 몇 이격을 쓸 것이냐, 이제 몇 이격을 쓸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5이격을 썼다. 그럼 100 이상이다. 100 이상과 100 이하다. 이게 100 이상이 뭡니까? 이상. 지금 캔들이 어떻게 해요? 5일 2평을 어떻게 상승시킨다는 거죠. 상승시킨다. 지금 이격이 100 위에 있다는 것은 5일 2평을 어떻게 해요? 상승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100 이하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주가가, 여기 한번 보세요. 주가가 이때 주가가 이때보다 높죠? 이때보다. 자, 한번 보시면, 이때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때 비해서 이때 주가가 더 높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때 주가보다 이때가 더 높죠?
근데 이때 주가는 100 위에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512평을 끄집어 올리는 거죠. 이때 주가는 이때보다 주가가 높은데 512평을 어떻게 돼요?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주가가 좋은 겁니까? 이때 주가 좋은. 결론은 뭡니까? 같은 가격대라도 이격이 어떻게 상승할 때 사야 됩니까? 하락할 때 사야 됩니까? 상승할 때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내가 시중에 참 답답해 죽겠어. 숨 쉬기 싫어요. 참 내가 환장합니다. 환장해. 그러니까 주가를 생각지도 안 해요. 막 이동평균 수렴했으니까 주식 사세요. 21평 돌았으니까 주식 사세요. 응? 응?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요? 이격이 여기 이미 떨어지는 칼날이죠. 이런 데 사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데 사면. 주가는 여기보다 더 높지만 여기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이격이 여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이때 주가하고 이때 주가 한번 보세요. 이때 양운이 이때보다 더 높습니다. 이때가. 높죠? 높은데 이때 주식 사면 돼요, 안 돼요? 보통 사람은 전고점 돌파라고 주식 사요, 안 사요? 사요, 안 사요? 이격으로 봐서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물먹이는 게 뭡니까? 사파 고점 돌파 종목. 왜? 거기서 들어가면 손님이 하고 거기서 물 먹으면 배째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 당했잖아요. 전문가 방에서. 사장님 그래서 당하셨죠? 까놓고 이야기하면 맞죠? 그때 전고점 돌파 때 주식 살락하면 결론은 뭡니까? 그 앞에 이격보다 높을 때는 사면 되지만 낮을 때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반지하 살아야 돼요. 아니 여러분 내가 한강까지 가가지고 뭐 죽을라 했는데 성공했다. 술 사기꾼이 그까지 왜 갑니까? 그까지. 나는 평생 그까지 안 갔어요. 난 계속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래가지고 뭡니까? 한 종목 찍어가 그 사기꾼입니다. 그런 거 사기꾼이에요. 그 믿지 마세요. 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아니면 내 데려오세요. 그러니까 전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여기 105가 넘으면은 뭐라고?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이 100이 뭡니까? 100이 어떻게? 100을 두고 어떻게 해요? 이격이 계속 어떻게 한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 평에서 너무 많이 어떻게 떨어졌다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뿌리 없는 나무가 안 되니까 105 이상 되면 결론은 뭡니까? 굉장히 어떻다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해요? 105가 되면 거의 떨어지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95가 되면 바닥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격은 뭡니까? 몇 개를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100선을 보면서 105, 90 이렇게 뭐 95 보는 경우도 괜찮은데 종목마다 조금 패턴이 틀려요. 뭐 단정하게 뭐 소형주는 얼마, 대형주는 얼마 그런 식으로 보는 거는 근데 보통 뭐 95에서 105 사이를 보면 여러분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다. 이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100이다. 100에서 이격을 어떻게 액션을 취하실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어떻게 해요? 이 밑에 추세선을 이격의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추세선을 넣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반면에 이제 이격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는데 자 이격을 어떻게 해요? 11이격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11이격. 11이격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11이격을 씁니다. 자, 11이격에 이제 100을 이렇게 딱 잘라 넣습니다. 11이격을 쓰면. 자, 11이격을 사면 5일이격보다 좀 가볍겠죠? 자,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고, 자, 여기서 매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11이격이죠. 11이격을 볼 때, 이제 11이격이 이제 11이격을 보면 11이격. 11이격을 보는 거죠. 그러면 11이격이란 말은 뭡니까? 11이평과 어디? 겐들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1일평하고 캔들 차이인데 11일평인데 근데 중요한 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105는 항시 저항.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가 상승할 때 어떻게 상승합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는 어떻게 상승하느냐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주가가 상승할 때는 어떻게 상승합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격이 어떻게 계속 100 위에서 계속 옵니다. 이렇게. 과열을 잘 안 들어가요. 과열은. 그 과열 들어가면 어떻게 눌림목 줬다가 어떻게 살짝 깨더라도 계속 상승해서 놀아요. 하락은 어떻게 해서 하락해요? 이격이 어떻게 해요? 밑에서 놀겠죠. 밑에서. 한번 볼까요? 자, 하락 보세요. 하락은 계속 밑에서 논단 말이에요. 밑에서. 그러니까 이격을 볼 때 첫 번째 100 보는데 두 번째 보는 게 뭡니까? 최적으로 봐야 됩니다. 최적. 무슨 최적? 최적. 이격과의 100 차이의 최적. 또 이까지 나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될게요. 최적이 지금 이 최적이 어디가 많습니까? 상승이 많아요? 하락이 많아요? 하락이 많죠. 그러면 이게 최적의 하락이 많다는 것은 상승 트렌드다? 하락 트렌드다? 하락 트렌드인 거죠. 하락 트렌드. 최적으로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이격으로 보는 방법은 뭡니까? 100과 뭐 90, 95 아니면 100, 105, 110 보지만은 종목마다 틀리지만은 어떻게 해요? 최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 보면 여기는 상승 트렌드죠? 상승 트렌드에서 하락으로 많아집니다. 특히 최적이 크면 이때부터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이다 하락이다? 하락으로 가는 거죠. 하락. 이건 뭐 하락이에요. 또 하락이에요. 또 하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5일이평을 두고 캔들 차트가 움직이듯이 이게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특히 제일 복잡한 데가 뭡니까? 캔들 차트가 11일평이나 뭐 5일이격이나 10일 쓸 때 이때 이격이 어떻게 해요? 여기 수렴했을 때 힘들죠? 그때 어떻게 한 선으로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이격도라는 거죠. 단순하게 보는 거죠. 단순하게. 응? 이게 이격도. 그러니까 시중에 전부 뭡니까? 다 그게 걔 친구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맞아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이격도를 보셔야 된다. 이격이 첫 번째 뭡니까? 백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승할 때 어떻게 해요? 105라든지 뭐 소형주 110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105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90 하는데 95 넘어가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상승하도록 결론은 뭡니까? 상승을 하더라도 어떻게 상승해야 된다고? 결론은 뭡니까? 이격이 어떻게 해요? 결론은 캔들이 이평과 더불어 어떻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상승을 쭉쭉쭉쭉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캔들 차트 어디서? 이평 어디서? 위에서 상승해야 된다. 결론은 뭡니까? 이격이 어떻게 해요? 어디서? 100 위에서 주가가 상승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격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격도를 이거를 뭐합니까? 단순 이격이라고. 단순 이격. 단순 이격입니다. 단순 이격. 단순 이격이죠. 단순 이격은 뭡니까? 하나당 어떻게? 이평과 캔들을 어떻게 1대1로 보는 게 이게 단순 이격이다. 단순 이격. 이평과 캔들을 보는 게 단순 이격인 거죠. 이 단순 이격인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한 개 더 볼 게 있는데 거기에 뭡니까? 오실레이터를 넣으면 굉장히 미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실레이터를 넣으면 어떻게 해요? 거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안다. 여기 보시면 오실레이터. 그때 우리가 보통 오실레이터 저번에 배우셨죠? 오실레이터 매매하는 방법이 뭡니까? 변곡 밑에 그 음일 때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줄어들 때 공격. 아니면 뭡니까? 음에서 어떻게 해요? 양으로 할 때 공격이죠. 공격. 매도는 뭡니까? 양에서 세 번째 줄 때. 양에서 세 번째 줄 때 매도 치면 되죠. 늦어도 어떻게 해요? 오실레이터가 음으로 가기 전에 매도 이렇게 되죠. 오실레이터가 좋은 점이 뭡니까? MACD 오실레이터. 왜 오실레이터를 붙였을까? MACD가 후행성이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실레이터는 뭡니까? 세력의 뭐 강도라겠죠. 세력. 무슨 세력? 매매의 강도다. 강도. 매매의 강도다. 그때 오실레이터를 보면 안다. 그때 뭡니까? 여기 오실레이터가 세 번째 줄어들었을 때 이미 영선 통과다. 이거는 그 오실레이터도 뭡니까? 거기가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매수 뭐라고? 타임이라는 거죠. 타임이다. 매수 타임이다. 그러니까 오실레이터. 여기 오시면 오실레이터가 1, 2, 3인데 아직 못 갔어. 그럼 더 기다려야 돼. 어디? 4일 때 오실레이터 영선 통과. 이때 어떻게 돼요? 매수 타임이다. 그러니까 오실레이터의 속임수를 어떻게 이격도로 볼 수 있다. 그걸 어떻게? 오실레이터하고 이평하고는 접속이 안 돼요. 접속이.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이게 꿀인지 조청인지 어떻게 해요? 봐서는 안 되잖아. 맛을 봐야 알죠. 꿀과 조청 차이는 어때요? 꿀은 어떻게 해요? 쏜단 말이에요. 한번 탁탁 쏴요. 혈끝으로 하면 독성이 있어가. 꿀은. 조청은 탁탁 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평이 뭐를 만들었습니까? 이평과 겐들이 이격을 만들었죠. 그죠? 아니, 이평과 겐들이 이격을 만들고 이격과 오실레이터하고 이평하고는 궁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격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주가 한번 볼게요. 하나케미칼. 하나케미칼 보면 이미 오래전에 어디서? 여기에서 이미 이격이 영선. 이미 여기서 사자가. 안 그러면 여기 아니면 어디? 여기서 이미 사자가 들어왔죠. 왜? 색깔이 여기서 오실레이터가 3개 줄어들었을 때 이미 어떻게 이격이 영선 통과하는 자리다. 이거 사람 물려도 된다 이거죠. 두 번째 뭡니까? 오실레이터가 색깔 바뀌는 자리에 이미 이격이 어떻게 됐어? 이격이 100 어디? 위에 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오실레이터가 바뀔 때 이미 이격이 100 위에 한참 떠버리면 주가 그때 따라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물리는 거예요. 그냥 물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BS 금융주주 여러분 제가 이제 튀는 거. 이거 한번 보세요. 이미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격이 관통 칠 때 이미 사자 들어오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영선. 결론은 뭡니까? 내가 주가가 사더라도 횡보할 때 이미 오실레이터 상승 기후가 오더라도 이미 이 사람은 지겹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이격 이미 위에 떠 있어. 떠 있을 필요 없죠. 언제 사야 된다고 내가 항시 100을 관통할 때 노리고 기다렸다가 확 사버리면 되는 거죠. 절대 여러분 주식 매매 한번 해보세요. 이거 백발백중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가가 움직이면 캔들 차도 제일 캔들 하나 갖고 주가 보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격은 어떻게? 절대 여러분 이평 속일 수 있어요? 이평 속일 수 있습니까? 이평 잘 못 속입니다. 이평이 왜 사람들이 뭐 단순히 어떻게 지지와 저항이라는 건 다 안단 말이에요. 이평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평을 나 보면 이평 갖고 이평 지지 맞아요. 저항 맞다. 그렇지만 이평 갖고 어떻게 종목 분석을 이평이 살아있으니까 뭐 어떻다. 그 쉬운 그 엉터리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어깨 넘어 배워요. 실제로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죠. 어떻겠습니까? 지금 5일 이평이 5일 이격이 어떤 상태니까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5일 이평이 살아있으니까 5일 이평이 살아있을지 그럼 종가에 급락 나오면 살아있습니까? 죽습니까? 죽잖아요. 근데 이격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격을 보고 결론은 이격이 뭡니까? 이격이 이동평균의 어떻게 이동평균의 변동화를 어떻게 해요? 최소화시킨 게 뭐다? 이격이라는 거죠. 이격이 뭐냐? 이동평균의 어떻게 해요? 변동성을 최소화한 것이다. 이게 뭡니다. 이동평균의 변동성을 최소화한. 그 다음에 뭡니까? 첫 번째가 이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이동평균의 어떻게? 변곡점을 못 찾죠. 이동평균. 변곡점에 어떻게 해요? 환상을 어떻게 해요? 정확히 찾는 거 있죠. 뭐로? 100으로서. 특히 뭡니까? 이동평균이 견들이 이동평균에 수렴했을 때 이 이동평균이 갈 평균인지 안 평균인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선물 한번 보면 알아요. 그때 보면 아는 거죠. 그 여러분 보시면 이격도를 이렇게 단순하게 단순 이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대한항공 볼게요. 대한항공. 이부터 보세요. 이미 이때 어떻게 주가가 여기도 매수해도 되지만 이렇게 매수해도 되는 거죠. 이거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찾은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제가 요즘 아침에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여러분들 종목 이야기하죠. 이미. 자, 오늘 금호전기 아침에 이야기했는데 금호전기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종목 새로 나온 거 한번 볼게요. 자, 오늘 한번 보시면 자, 오늘 한번 볼게요. 오늘 여러분 이제 종목 나온 종목들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매수 종목 한번 볼게요. 매수 일진 디스플레이 휴캠스 쌍용양회. 자, 쌍용양회 한번 볼게요. 쌍용양회. 자, 쌍용양회입니다. 쌍용양회. 자, 자, 쌍이 어디 사야 돼요? 여기서 사는 거였어. 여기서 매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매수 나오는 거 여기서.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매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주가가 상승하고 횡보할 때 이 상승이 죽은 상승인지 산 상승인지 어떻게 이격도를 보면서 정확히 하는 결론. 자,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격도 100입니다. 어디서 상승해야 돼요? 어디 매수해야 돼요? 어디?
자, 여기 매수죠. 여기 매수. 아니면 어딥니까? 여기 매수, 아니면 여기 매수죠. 그때 오실레이터가 양운인데 다시 간다. 이때 오실레이터 보면 오실레이터가 한참 있다, 3일 있다 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격은 정확히 어떻게 해? 바로 집값. 왜? 주가가 움직이면 제일 관계되는 게 뭡니까? 영향을 어디에 미칩니까? 모든 보조 지표는, 다른 보조 지표는 종가나 그날 주가, 며칠 주가를 합해가 계산하고, 그렇지만 이 격은 아니죠. 이 격은 뭡니까? 주가와 뭐와? 바로 미치는 뭐와? 일평과의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이동평균도 며칠 전에 주가를 평균하는 게 이평이죠. 근데 이건 아니란 말이야. 며칠 바로 해버린 거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걸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 오늘 많이 빠진 종목 한번 볼게요. 많이 빠진 종목. 자, 현대중공업. 아주 살아서 죽었어요. 아직 살아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언뜻 보면 이평 관통하면 두드러 패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평이 어떻게, 이게 위에 있어요? 아래 있어요? 위에 있다. 팔 필요 있어요? 없어요? 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음봉 났을 때 그 음봉이 이격 100 아래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로 때려야 되고, 음봉 나더라도 100 위에 있으면 따로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평의 속임수를 어떻게 다 찾아, 이평이 어떻게 해요? 왜곡 현상을 다 찍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KCC. 오늘 KCC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따라서 매도를 쳐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같은 차더란 말이에요. 같은 차도.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KCC하고 현대중공업 같은 차도예요. 근데 KCC는 매도를 쳐야 되고 현대중공업은 매도를 안 쳐야 된다는 거죠. 자, LG생활건강 살아서 죽었어요.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살아있어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한국타이어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이거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 다 됐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격을 충분히 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100 이하에서는 건드지 말고 오실레이터를 분리할 때 이 격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단순이격입니다. 단순이격은 어떻게? 캔들 차트와 어떻게 해요? 이격도 하나를 보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뭐 이격도 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격도를 보시면 여러분 뭐 많은 게 보입니다. 첫 번째 이격도를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이격도 과열이 있습니다. 과열.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격도 뭡니까? 이격도 과열이 있어요. 과열. 두 번째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이격도 과열 이탈이 있어요. 이격도 과열 이탈이 있어요. 이탈. 그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이격도 침체입니다. 이격도 침체. 다섯 번째 뭡니까? 이격대 침체 극복이 있어요. 가장 핵심이 뭡니까? 여섯 번째. 1, 2, 3, 4. 다섯 번째 뭡니까? 100. 100의 상승이, 100의 상승이 있고, 100의 상승과 여섯 번째 뭡니까? 100의 뭡니까? 하락이 있어요, 하락. 100의 상승과 100의 하락이 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제일 좋은 거는 100의 상승이 좋죠. 100의 상승. 침체 극복일 때는 뭐, 침체 극복은 뭡니까? 반등은 하지만 이때는 분할 매수도가 있죠. 분할 매수. 침체. 매수 타임은 뭡니까? 100 상승, 침체 극복, 과열 진입. 과열 진입. 이런 거 매수예요. 과열 진입 때는 왜 사야 돼요? 과열 진입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해요? 손절매 라인을 잡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 과열 진입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여러분 보이는 겁니다. 과열 진입 종목들. 오늘 과열 진입 종목들이 거의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다 걸려버리는 거죠. 과열 진입 종목.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 하는 겁니다. 이게 아침에 다다다다다 떠요. 이거 오늘 이번 주 1월 날 강좌를 합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뜬단 말이야. 과열 진입 종목들. 과열 진입 종목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는요, 듣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첫 번째, 원래 목표.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후손이 됩시다. 첫 번째, 1등 주식. 두 번째, 주식사 사자 공부하자. 세 번째, 선물을 꼭 배우자입니다. 예, 잠시 나중에 보겠습니다.